어서방님. 안녕하세요. 이거 샀어요? 아닙니다. 그럼요. 시승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언제까지 시승해요? 예? 빨리 갖다 드려야 돼요. 지금 이거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매장에. 이게 모델이 아직 많이 안 나왔. 자, 안녕하세요. 열정의 구독자 여러분. 자전거 타는 백두산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인트로에서 보셨던 자전거 한 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물론 제 거는 아니고 시승으로 타봤지만 너무 괜찮아서. 그럼 어떤 자전거냐, 바로 스페셜라이즈드 터보 리보 FSR 2019년 모델입니다. 19년형 터보 리보는 전기 산악 자전거, 그러니까 EMTB, 올마운틴 트레일 바이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응이 빠르고 상당히 부드럽고 라이딩 전체가 상당히 경쾌했습니다. 터보 리보는 전년과 다르게 전체 지오메트리의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리치가 길어졌고 체인 스테이는 짧아졌으면서 헤드 각은 66.04도 DB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우선 이 프레임은 터보 리보 콤프 알루미늄이고 S 사이즈입니다. 저는 키가 177이라서 보통 M 사이즈를 타는데 이번 어쩔 수 없이 타게 된 이 S 사이즈의 자전거가 그렇게 작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좀 편했어요, S 사이즈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구매를 하게 된다면 S 사이즈와 M 사이즈를 놓고 진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샥은 락샥 RC 150mm, 뒷샥은 락샥 RT 150mm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샥의 부드러움이 폭스의 전유물로 항상 생각해왔던 라이더인데 락샥도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퐁신퐁신하더라고 이게. 브레이크는 슬램 가이드 RE 4피스톤 캘리퍼 200mm 디스크가 앞뒤로 동일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EMTB의 경우 일반 자전거와 달리 20kg가 넘는 무게다 보니까 다운힐에서 제동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슬램 가이드 RE의 경우 악력의 부담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휠은 로발 29인치 튜블리스 림이고, 그가 휠 베이스에서 오는 안정감, 툭 떨어지는 단차의 경우 치고 나가는 돌파력이 믿음직, 흔히 잭나이프, 앞으로 전복될 것 같은 부담감을 많이 줄여줍니다. 연속된 계단 같은 지형의 경우에도 평소 27.5 휠로 탈 때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어째 보면 저 같은 동호인에게 외면당한 29인치 휠이 모터의 힘을 등에 업고 그 가치가 재조명된 느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변 시포스트는 엑스퓨전 마닉인데, 퓨전 가변 시포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장이 나서 애먹는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케이블 방식이다 보니까 그 고장률도 좋고 부드러움까지 있으니까 다들 엄지척. 개인적으로 제 자전거에는 R사의 가변 시포스트가 달려 있는데 오일이 자꾸 새는 경우가 많아서 겨울만 되면 괴로울 지경입니다. 8월 달에 이제 H사에 올려보내서 정비도 받고 부속도 교체하고 했는데 여전히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블리딩을 하면 괜찮은데 또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오일이 새고 아마 이게 리모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리모트를 교체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새 가벤시포스트를 교체하는 게 나을지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 만약에 교체한다면 저는 엑스퓨전 마닉으로 갈아탈 계획입니다. 핸들바는 스페셜라이즈드 트레일 알루미늄 780mm짜리고, 드레일러는 슬램 GX 11단, 그러니까 스프라켓은 슬램 PG1130 모델로 11T에서 42T, 그리고 체인링은 32T, 크랭크는 프락시스. 자, 여기까지가 구동계고, EMTB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모터와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터는 스페셜라이즈드 2.1 커스텀 RX 트레일 튠드 모터 250W가 달려 있습니다. 기존 모터에 비해 효율성은 높고 사이즈는 15% 작고, 따라서 무게도 전체적으로 가벼워졌죠. 사실 EMTB의 핵심, 이 모터의 특징이 뛰어난 반응성인데, 실제 제가 안장에 올라서고 페달을 밟을 때 느꼈던 부분이 정말 부드럽다, 반응이 빠르다 였거든요. 이전에 타봤던 다른 EMTB와 다르게 페달에 힘이 들어가면서 거의 즉각 반응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단차를 치고 올라가야 할 때가 있죠. 그때 페달을 밟는 힘의 시작점과, 그러니까 토크가 걸리는 시점과 모터가 감지하는 그 갭이 작으니까 라이더의 예비 동작이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 그리고 이어서 더 힘을 요하는 경사각을 만났을 때 빠른 모드 전환, 그리고 즉각적인 또 한 번의 반응, 이게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자전거가 좋다 나쁘다, 이 모터 힘이 좋다 나쁘다, 바로 여기서 판가름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지속적인 어필 같은 경우에 내가 유지하고자 하는 케이던스와 모터의 출력이 거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이 라이딩이 경쾌했다. 배터리 용량은 500Wh, 다운 튜브에 수납하는 방식이라 외부 충격에서 오는 파손이 없고, 무엇보다 시각적으로 깔끔한 외형을 보여줍니다. 엄청 부드럽죠. 이게 일반 자전거와 비교했을 때도 얼핏 이게 전기 자전거인지 한번 더 보게 되는 그런 외형, 그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500Wh 배터리로 얼마나 탈 수 있냐? 에코 모드로 간다 치면 50km 이상, 시간으로는 한 4시간, 뭐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죠. 트레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40km 이상, 주행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터보 모드 같은 경우에는 30km 이상, 주행 시간은 2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사실 잘 안 오잖아요. 우리가 산을 한 발이 하러 가면은, 산을 한번 타러 가면 그 산 하나 타도, 산을 하나 다 타도 배터리는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으면 절반 이상도 남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 배터리 용량만큼 내 체력이 남아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배터리 용량이 다 소진했다면 제 체력도 이미 뭐 거의 바닥이겠죠. 더 타겠다거나 더 주행거리가 더 길게 가고자 한다면 700W짜리로 또 교체해도 됩니다. 그럼 전체 무게는 얼마냐? 페달 포함해서 21kg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EMTB로서 무겁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뭐 무게는 점점 줄어들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죠. 언제 그 시기가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리보에는 LCD 모니터 창이 기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옵션으로 따로 구매해야 됩니다. 그게 한 10만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마운티급은 핸들바가 간결한 게 좋습니다. 너무 이게 구질구질하게 뭐 달려 있으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전복했을 때, 자빠링 했을 때 그 파손의 부담감도 충분히 있거든요.
필요한 사람은 이걸 따로 구매하면 되겠지만 이걸 라이딩하면서 일일이 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페셜라이즈드에서는 이 앱이 따로 지원됩니다. 바로 미션 컨트롤인데, 이 미션 컨트롤 앱을 깔아 놓으면 지도, 거리, 배터리 사용량, 그리고 뭐 각종 설정, 많은 걸 갖다가 이 안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앱 하나로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8, 단점이 있는데 18, 그러니까 18년 모델 캐니볼을 탔을 때 모터의 소음이 거의 없다고 느낄 만큼 조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와 노면에서 오는 마찰 소음이 더 컸지, 이 전기 자전거에서 오는 소음은 전혀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조용했으니까. 그런데 이번 19년 터보 리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필 또는 터보 모드에서 모터 구동 소음이 났습니다. 좀 징징거리는 그런 소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EMTB들 중에 이 정도 소음이면 정말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거는 저는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음이 없으면 좋겠지만, 자, 뭐 설명을 이제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자꾸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아, 워킹 모드. 우후.